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프린 인저리를 발표할 사조입니다. 저희는 환자 사례를 우선 보여드리고 비장은 어떤 장기인지 이 장기가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비장 손상이 된 환자에게 어떠한 현장 처치와 이송 처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위험 요인과 합병증에 대해서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환자 사례로는 12세 여자아이 보행 중 TA 환자로 의식혼란과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좌상복부의 압동과 복부 강직이 보여집니다. 왼쪽 어깨 통증과 좌상복부 압통을 통해 비장에 손상이 간 것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왼쪽 어깨 통증이 무조건 비장 손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비장에 손상이 간 것이구나라는 결론을 바로 내리면 안 됩니다. 좌상복부 LQ 부위에는 비장, 위 기자 등 다양한 장기가 위치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비장은 자세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왼쪽 9대 11번째 갈비뼈 아래 위에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옆구리나 등 쪽 충격에 손상이 잘 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으로 보통 갈비뼈에 가려져 있어서 겉으로는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비장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혈액 정화, 저장, 그리고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적혈구와 혈소판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여 갑작스러운 출혈 시에 보조적으로 혈액을 공급해주고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걸러내고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장에는 림프구와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많아 혈액 속 세균이나 이물질을 걸러내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장은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이 될까요? 손상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원인으로는 둔상 블런트 트라우마입니다. 비장은 복부 둔상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손상을 받는 복강 내 장기로 빈도는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CT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 CT의 사진이고 오른쪽 CT의 경우 비장이 손상되어 피가 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비장 손상에는 크게 5단계의 비장 손상 척도로 나뉘어지는데요. 각 단계는 손상의 깊이, 혈관 손상 정도, 혈종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1에서 2단계는 얕게 찢어지거나 작은 혈종만 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관찰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 혈종이 크거나 열상이 깊어진 단계입니다. 이 상태는 수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는 혈관 손상 동반되어 출혈 심각한 상태입니다. 5단계는 비장이 거의 완전히 파열된 상태로 4에서 5단계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현장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병원 이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아까 만난 12세 환자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저희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어떤 처치를 해야 할까요? 일단 TA 환자이기에 척추 또는 경추보호대를 착용하여 더 이상의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GCS와 동공 반응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외상 환자이기에 눈에 보이는 출혈 이외에 몸속 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맥박, 혈압을 체크하며 쇼크를 대비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몇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산소 제공 장비를 사용하여 산소 투여를 해줍니다. 또한 출혈로 인해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요 등으로 저체온증도 예방해줍니다.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출혈뿐만 아니라 내부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저혈량성 쇼크를 조기에 막는 목적으로 수액 처치를 해줍니다. 18에서 22게이지의 굵은 카테터로 IV를 확보할 경우 많은 양의 수액을 줄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체내 혈액량을 보충하고 저혈압을 신속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IV 확보 실패 시 IO 확보를 하여 빠르게 출혈을 막는 수액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수액을 과다 투여해줄 경우 응고장애를 일으켜 오히려 출혈을 막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수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비장 손상은 대량 출혈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 오래 체류하여 처치를 하여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ABC만 최소한으로 안정화시킨 후 가능한 10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부를 거칠게 타진할 경우 비장은 혈관이 풍부하고 피막이 얇아서 거친 타진으로 인해 출혈이 악화할 수 있으며 피막이나 혈종으로 막고 있던 출혈이 갑자기 파열되어 지연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도 있기에 거친 타진이 아닌 부드러운 촉진과 CT로 환자의 병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복부 CT를 찍는데요.
조영제를 넣어 혈관에 유출 한마디로 비장과 같은 장기가 손상되어 피가 새어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통해 어떤 장기가 손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장 손상의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대량 출혈입니다. 비장은 혈관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에도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빠르게 저혈량성 쇼크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비장 손상 환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복강 내에 고이면 복부가 팽만해지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은 위, 췌장, 좌측 신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장 손상이 발견되면 주변 장기의 손상도 같이 의심해야 합니다. 한편 손상 후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연성 출혈이라 하는데 환자가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며칠 후 혈관이 파열되면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소아의 환자일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소아는 비장이 상대적으로 크고 피막이 얇으며 실질이 부드럽습니다. 초기에는 피막이나 혈종이 출혈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아는 생리적 보상 능력이 뛰어나서 초기 활력 징후가 정상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외관상 괜찮아 보여도 보상이 무너지면 급격히 쇼크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안정에 속지 말고 지연성 출혈 가능성을 염두해주고 장기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소아 환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병원 내 처치입니다. 패스트 초음파 검사는 병원 도착 직후 외상 환자에게 빠르게 시행하는 검사로 주로 목강이나 흉곽 내부에 출혈이 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출혈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액 및 수혈 등 긴급 처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검사 부위로는 간과 우신 사이에 간신화 공간과 비장과 왼쪽 신장 사이에 비장신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흉막관까지 포함해 검사하는 이페스트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플린과 레프트 키드니 사이는 비장신화 해부학적 공간으로 정상적인 상황일 때에는 체액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사진처럼 체액이 보이는 경우는 외상 등으로 인해 출혈이 고인 것입니다. 이처럼 비장신화는 패스트 초음파에서 출혈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검사 부위입니다. 패스트 초음파로 스플린 부위에 출혈이 확인이 되면 업도미널 CT를 촬영을 해야 합니다. 업도미널 CT 검사의 목적은 복강 내에 출혈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고 장기 손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합니다. 스플린 어느 부분에 출혈이 나고 어떻게 손상이 되었고 얼마나 심한지 진단이 되었다면 그 진단한 결과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업도미널 CT의 장점은 복부의 장기를 빠르고 자세하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초음파는 출혈의 유무만 평가했다면 CT는 출혈 부위와 손상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보지 못하는 부위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비만이거나 장내 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초음파로는 불분명하지만 CT는 정확하게 보이기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도 있습니다. 조영제 CT를 할 시 조영제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고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장 손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